안녕하세요. 리얼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과 관련해서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 바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 컸었는데 언어심리학 수업을 듣고 나서 영어 실력이 크게 늘었거든요. 오늘은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전문적 지식을 살짝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평온하시도록 제가 여기 평화로운 그림의 색칠을 좀 해볼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픽사베이라는 곳에서 다운받은 무료 이미지입니다. 참 평화롭죠? 자, 그럼 영어랑 심리학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야기를 하려면 제 영어 히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저한테는 영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고등학교는 이과를 나왔는데 대학은 심리학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문과애들이어가지고 그런지 영어를 정말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성인 남성은 영어랑은 또 완전 상극이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상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 같은 데서 되게 소심하게 행동했어요.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느낌 알죠? 그런데 우리가 취업하고 하려면 이제 토익 시험도 봐야 하고 결국 영어 실력을 검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너무 자신 없으니까 이런 시험 보는 걸 맨날 차일피일 이제 미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안 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나름 뭐 다른 친구들 하는 만큼 열심히 했어요. 독해도 나름 줄거가면서 그거 뭐죠? 그 직독직해 그런 전략 써가면서 빠리빠리하게 뭐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던 거죠. 그렇게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단어도 다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까막눈이 된까지 뭐 까막눈처럼 돼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심리학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이 심리학과, 이 대학원 심리학과에서는 여러모로 영어를 되게 많이 써야 했는데, 또 이 심리학 세계의 선진국이 이제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인지라 계속 영어로 된 논문을 봐야 했거든요. 뭐 이거야말로 그냥 전쟁이 따로 없었죠. 뭐 네이버 사전 막 찾고 논문 그 단어에다가 무슨 영어 독해집처럼 막 그 밑줄 그어가지고 잔뜩 써놓고 논문 하나에 있는데 막 한 달이 걸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또 이해를 잘못했어. 그런데 뭐 학위 생활은 그냥 여차저차 했는데 이제 졸업하려면 영어 성적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했죠. 그래서 시험 봤는데 막 기준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겁나 여러 번 보니까 얼떨결에 점수를 넘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네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되게 황당하게도 미국 유학을 결정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대학원에 있던 형들 뭐 누나들이 다 유학을 갔거든요. 나도 가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유학을 결정했는데, 영어도 못하는 게. 그런데 이 유학을 가려면 또 GRE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이 진짜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일단 시험 문제를 보면 뭐 아는 단어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고다 해커스 학원 이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이제 선지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지의 제왕 사우론 그런 것처럼. 그 사우론 눈이 그런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이 선지자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막 수업을 해 나갔는데 정말 하루에 단어를 막 100개씩 200개씩 외웠어요. 그렇게 2달 하고 나니까 이제 지문의 단어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님들의 지도하에 문제 푸는 스킬을 배웠는데 이게 진짜 놀라웠어요. 이게 단어 뜻을 몰라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뭐 그런 탈인간계 스킬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스킬을 배워가지고 시험을 봐서 어쨌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학이 이제 어찌저찌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 토론식 수업인데 저는 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 있었어요. 이 느낌 알죠? 나름 이제 정신승리하겠다고 머릿속으로는 이거 나 대학에서 다 배운 건데, 이거 한국에서 다 이거 배워서 아는 건데 내가 몰라서 말 못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마디도 못하니까 중간쯤에 이제 수업 중간쯤에 교수님이 너 이해는 하고 있는 건지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제 운명의 수업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언어심리학 수업이었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신기하게 저한테 좀 잘 들렸어요. 교수님의 역량이 무척 좋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언어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라 그런지 어떻게 이해가 잘 가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덕에 제가 여러 가지 언어 심리학적 현상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자마자 아, 내가 진짜 바보같이 영어 공부를 했구나. 아, 내가 이러한 이유로 영어를 못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요령이 바뀌게 되면서 영어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게 되었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그럼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럼 뭘 어찌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심리학적 효과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너무 길어질까봐 딱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그 나머지 효과들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혹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회상과 제인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제인은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스터디가 딱 주어지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아, 얘 한국어 뜻은 공부하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 이렇게 뜻을 떠올리는 게 일종의 제인인 거죠. 이때 이 스터디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시각적으로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공부하다라고 하는 한글 뜻을 맞춘 거죠. 이렇게 영어 단어를 힌트 삼아 연관된 단어 뜻을 떠올리는 거, 이게 바로 제인 과제입니다. 근데 회상은 이 제인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과제예요. 회상은 아무런 힌트도 자극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생짜로 떠올리는 거죠.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지 하면서 스터디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내가 딱 떠올리는 거, 이게 바로 회상이에요. 이제 굳이 비유를 하면 이제 제인은 정보를 보거나 듣고 그게 뭔지 맞추는 거고, 회상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정보를 딱 떠올리는 거죠. 느낌 오셨죠? 이 영어에서 리딩과 리스닝이 바로 제인 과제고, 이 스피킹과 라이팅은 회상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힌트를 듣고 맞추는 제인 과제인 리스닝과 리딩은 좀 쉽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스피킹과 라이팅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거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제인 과제, 그러니까 리딩이나 리스닝을 열심히 하는 게 회상 과제, 그러니까 스피킹과 라이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반면 회상 과제, 스피킹과 라이팅을 열심히 연습하면 제인 과제 실력도 월등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막 설명을 녹음했다가 다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있어요. 이게 뇌 활성화니 뭐 헤비한 러닝이니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흔히 이제 주관식이 객관식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식은 회상 과제고 객관식은 제인 과제니까 그런 거죠. 이 주관식을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객관식을 다 맞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객관식을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도 주관식을 다 맞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제인은 힌트가 있는 상황 속에서 떠올리는 연습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힌트가 없으면 떠올리질 못해. 반면 회상 과제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억을 떠올리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힌트까지 주어지면 그냥 뭐 날개를 단 듯이 빠르게 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리딩과 리스닝을 백날 해도 스피킹과 라이팅은 안 느는데, 이 스피킹과 라이팅을 연습하면 리딩과 리스닝도 엄청 빠르게 이제 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꿀 결론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토익 리딩 점수를 늘리고 싶다? 그럼 이제 리딩 책을 봐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피킹이나 라이팅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스닝 점수를 늘리고 싶다? 리스닝 뭐 LC 책을 사서 봐야 되냐? 아니죠. 역시 스피킹 연습이나 라이팅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딩을 늘리고 싶으면 보통 리딩 공부를 하고, 리스닝을 늘리고 싶으면 리스닝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 스피킹과 라이팅을 모르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보면 목표로 한 것보다 리딩하고 리스닝이 2배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예요. 스피킹, 라이팅 이 두 개의 회상 과제 중에서도 이 스피킹 연습이 여러모로 그 영어의 그 증진을 위한 왕도로 가는 그 지름길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른 컨텐츠로 보다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림 그리기와 함께 심리학 이론과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색칠한 그림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심리학자인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세계에 한두 명 나올 뻔한 그런 천재?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